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. 당뇨병 3탄입니다.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. 당뇨병 편 세 번째입니다. 김철중의 의학 유튜브 3연속 출연입니다. 서울대병원 내분비학과 조영민 교수 나와 계십니다. 미국에서 비만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. 네. 막 품귀 현상까지 네, 있는데 네. 이게 무슨 약입니까? 예, GLP-1인데요.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.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사를 많이 했으니까 혈당이 올라갈 거잖아요.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이 1번이고요. 둘째는 위장에서부터 소장으로 빨리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다. 조금 천천히 좀 내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브레이크 작용이에요.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은 장점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게 잘 생기질 않습니다. 조금씩 내려오니까 확 내려오면 쭉 올라갈 텐데 천천히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.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작용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. 좀 그만 먹자. 야, 너 좀 요새 많이 먹는다. 그런 신호를 줍니다.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,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GLP-1이에요. 네,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그 비만 치료제는 이 GLP-1을 늘리는 거예요? GLP-1을 주사해 주는 거죠.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매일 맞아요? 매일 맞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 1회,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도록 대부분 만들어집니다.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그 농도가 쭉 유지가 돼요? 네. 이거 엄청난 약이네, 그러면. 그렇죠.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. 이야. 그랬더니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요? 체중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비만 약제는 5% 정도 빠집니다. 5%. 그리고 식이요법, 운동요법 하면 5% 빠집니다. 100kg이면 식이요법, 운동요법으로 5kg, 약으로 5kg, 합쳐서 10kg. 그러니까 식이요법,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약을 썼을 때 10kg 빠지는 거가 대부분의 약이었다면 이 약제는 20kg 빠집니다. 20kg. 예. 이거 단독 투여만으로. 예, 뭐 식이요법, 운동요법 이야. 하지 않더라도 한 15에서 20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고. 난리가 난 거죠. 그 20% 빠진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? 유지가 됩니다. 주사를 맞는 동안은. 많은 동안은. 예,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. 다시 올라가고. 예. 이 제약회사가 기가 막힌 약을 만들어. 어?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나? 허가는 되어 있는데 약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. 그 예상컨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?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2023년? 예. 공급 물량이 원활할 때 이야기.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풍기라서. 네네. 그리고 국내에서 약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정부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왠지 비쌀 것 같아. 네,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뭐 120~130만 원 정도. 120만 원? 야, 그럼 거의 1년에 1,500만 원인데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부에 의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. 돈 있는 사람은 살 빠지고 네, 돈 없으면 살찌나요?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. 이거 상품명은 뭐예요? 상품명은 당뇨병 치료제로는 오젬픽,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는 위고비. 위고비. 근데 같은 성분입니다. 같은 성분인데 용량이 좀 다르고요. 이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적이 있었나? 이렇게 막 약이 전 세계로 풍기가 된 약이 이런 현상이 있었나? 그렇죠. 이거 완전히 그런 일이 엄청난 없었고요. 신드롬이네. 신드롬. 그래서 조금 더 생산이 쉬운 이제 일반적인 알약 알약으로. 형태로 지금 개발이 돼서 이 약 역시 살을 엄청나게 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매일 먹는 약으로 해서 그러면 약간 코스도 좀 줄일 수도 있겠네. 미국에서 아직 시판은 안 된 거네, 미국에서도. 네,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- 이상 임상 시험이 끝났습니다. 약 네. 2~3년 후면은 이거 비만 치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. 완전히 바뀐 거죠. 예, 그동안에 비만 약제로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살이 빠지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거의 비만 대사 수술의 효과에 필적할 수준까지 살이 빠집니다. 물론 살이 안 찌도록 자기 체중 관리하는 게 네. 제일 좋겠죠. 자,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비만 네. 수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네네네. 예.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위장의 사이즈를 줄이는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12지장이 아니고 그 아랫부위 소장에다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루와이 위우회술이란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. 위우회술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핵심은 하여튼 위장 크기를 줄여 놓는다는 거죠.
네.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하는.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. 예, 꽉 차니까. 네네.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살이 빠지죠? 그렇게 했을 때 한 20에서 30% 정도는 살이 빠집니다. 계속 너무 많이 빠져서 네. 야, 이거 다시 늘려야겠다 이런 경우는 없나?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시 찌는 경우들은 있습니다. 아 거기에 또 적응해. 예. 야, 근데 이 인간이라는 수술, 게 이런 수술은 식욕 자체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전에 한참 했던 위 밴드술이라 그래서 위장의 목을 이제 조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못 먹게 하는 수술인데 그걸 먹으면 불편해서 못 먹게 되지만 식욕이 변하지는 않는 수술법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위장도 줄였더니 식욕도 줄더라. 네. 아,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이 쭉쭉 빠지더라. 예. 그리고 혈당이 또 많이 좋아집니다. 당뇨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체중이 줄니까. 체중도 체중이지만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게 체중이 빠지기도 전에 좋아집니다.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혈당이 거의 정상화되는 수도 있거든요. 와. 체중은 한 6개월, 1년 돼야지 이제 드라마틱하네. 최대한 빠지는데요. 드라마틱해. 네, 그래서 지금은 대사수술이라는 말을 붙여요. 비만에다가 대사를 붙여서 비만 대사수술. 단순히 비만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. 그러니까 당뇨의 난치성 당뇨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네. 맞습니다. 예. 좀 자기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가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하는데요.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으면 하고 30에서 35인데 당뇨가 있으면 합니다. 아, 30 이상만 해도 다 당뇨 있을 것 같은데. 꼭 그렇지는 그거지 않습니다. 않아요? 예. 그 대상에서 요 비만 수술을 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는 뭐 5, 600 내나? 얼마 내나? 또뭐 비용은 이제 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.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. 국가가 인정해 준 거잖아요. 예, 그죠? 다른 비만 치료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. 네. 수술을 하고 다시 내분비가 올 거 아니에요? 네. 그때 이제 환자들의 반응이 어때요?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게 그 수술의 동기가 살을 빼고 나서 자기가 좀 그 변화했으면 하는 부분, 예를 들어 취직이라든지 뭐 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인데 이 체중과는 애시당초 상관이 별로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. 네, 왜 취직이 안 되냐?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의 뭐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수술 전에 그런 부분 상담을 철저히 합니다. 정신과 선생님도 만나고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이게 점점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네요. 굉장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우리 조 교수는 그 많이 레코멘드 해요? 만약에 그런 대상이라면? 네, 그렇습니다. 요즘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게 약제가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설명을 해서 일회성으로 한 방에 나실래요? 좀 기다렸다가 약으로 예, 나실래요?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잘나는 위장을 다시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. 고려해서 판단을 하여튼 무기는 많아진 거네. 많아진 거죠. 무기는 많아진 네. 거네.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써보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수술로 간다든지,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이 덜 빠지면 약도 같이 쓴다든지, 그래서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20% 빠지면 사람이 좀 변할 것 같은데, 만약에 자신감도 생기고. 변하죠.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. 또 비만한 경우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도 계속 졸리지. 찌뿌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아지고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꼭 살이 빠져서 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마음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말되네. 네네. 말되네. 네. 오늘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네.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뭐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겠죠. 맞습니다. 당뇨병 최고 전문가로서 당뇨병에 대한 임하는 자세 네. 얘기를 듣고 이제 끝냅시다.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을 맞고 있는 특히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인슐린을 맞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식후 혈당을 조절을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첫째가 식사, 둘째가 운동, 셋째가 약입니다. 그래서 이 삼박자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덜 드시거나
좀 더 많이 드셔서 운동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힘들다 그러면 인슐린을 조금 더 맞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슐린은 항상 똑같이 맞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좀 경직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죠.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내 당뇨병의 주치의는 뭐 조영민 교수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, 특히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기술을 또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수월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세 분에 걸쳐서 당뇨병을 수배해서 샅샅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김철중 이러면 난다 당뇨병 편 진짜 이러면 날 것 같습니다. 자, 조영민 교수님 당뇨병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